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준또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준또님께서는 어느 순간 어릴 적부터 귀신들을 봐왔고요. 그 귀신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많이 보셨는데 어느 무당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많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야, 반갑습니다, 준또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돌비님도 구독자 10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일본에서 또 이렇게 시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준또님의. 예, 맞습니다. 제 삶에 대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과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어릴 적 이 유아기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급하게 그냥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런 거를 몇 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네. 조금 앞뒤가 안 맞을까봐 걱정하고 괜찮아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귀신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삐릿. 1잇! 일단 저는 어릴 때 처음 이렇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체험을 한 게 4살 정도부터 예. 시작돼가지고 26살 때까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26살 이후로는 제가 좀 모종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귀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많이 다치게 돼서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거든요. 남들이랑 예. 비슷하게. 예.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그냥 그 중에 만난 선생님이라고 무속인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일단 그분에 대한 이야기랑 제 이름과 사주 그리고 저승사자에 이렇게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름과 사주에 그리고 저승사자까지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는 별명이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드래곤이거든요. 드래곤 용? 이유가 원땡땡 일본 만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이 그 드래곤이거든요. 네. 그게 약간 닉네임이 폭풍을 몰아오는 사나이 요게 있단 말이에요. 아, 몽키디 그래가지고 드래곤? 예, 그 폭풍을 몰아오는 사나이라 해가지고 그런 별명인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못 채우고 8달째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우연히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임신한 네. 상태에서 제가 그 병원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서 해가지고 제왕절개로 태어났거든요. 네. 태어나가지고 돌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살게 되었고, 뭐 네. 그때 사건 사고가 5살 때 그 신호등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몇 미터 날아갔고, 8살 때는 아파트 한 3, 4층 높이에 떨어졌었고, 오늘 드릴 말씀이 10살 때 이야기거든요. 저승사자 이야기가. 예. 10살 때 뇌수막염으로 죽을 뻔했고 했는데, 유아기 때만 해도 이 정도고 청소년기랑 이제 성인으로 넘어갈수록 죽을 고비의 클래스가 달라져요. 우와, 예. 네. 근데 짧게 그냥 성인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만 18세에 군대를 입대하잖아요. 네. 군대 입대했을 때는 일단 낙하 사고랑 지뢰도 밟았을 거예요. 지뢰.
이게 터지진 않았어요. 그게 목함질인데 그게 불발해서 터지진 않았는데 받고 뭐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많이 다쳐서 이거 무릎도 완전 아작이 났었고 허리 머리도 크게 다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10살 때 처음에 이게 저승사를 보게 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예,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힘도 없고 네. 굉장히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래가지고 나 지금 몸이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진짜 아파서 빨리 병원 좀 데려가 주라. 이러니까 그때가 늦은 저녁이었거든요. 막 네. 12시 이럴 때여가지고 하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아픈 적도 없고 잔병 치레 안 하고 이렇게 잘 생활했어가지고 그냥 감기겠지 생각해서 내일 해 뜨고 밝으면 병원 데려갈게 좀 참아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았죠. 이렇게 참고 있는데 점점 그러니까 형광등을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형광등이 보통 밝은 흰색이잖아요. 백색.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노랗게 이렇게 바뀌어 가다가 약간 흔들흔들한 느낌이 나다가 그대로 기절해 버렸어요.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들었는데 그 뒤에 제가 기절을 하는데 열이 뭐 굉장히 오르니까 거품이 나면서 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와 이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업고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응급실에서 이렇게 잠깐 그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됐는데 그 힘도 없고 정말 희미하게 이렇게 주변이 보이는데 그때 병원 베드가 있잖아요. 네. 그 침대 이렇게 옆으로 살 보는데 약간 검은색? 제가 그걸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LO로 시작하는 게임 있잖아요. 요새 유명한. 지금 생각하면 뭐 스레시랑 비슷하게 꺼멓게 뭔가 좀 불길처럼 예. 이렇게 좀 그런 분이 딱 서가지고 형체는 자세하게 막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옆에 서가지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돌비라면 약간 김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김? 이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별로 막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왜냐면 진짜 너무 아프니까 몸에 힘 하나도 없고 겨우 약간 정신 들어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그 검은 형체를 보고 다시 잠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네. 병원 응급실에 아침이고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수액도 맞고 이래가지고 좀 회복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서 그 부모님 말씀으로는 진짜 다행이라고 너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다. 의사 선생님 너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 뛰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화나가지고 내가 분명히 나 아까 해가지고 진짜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 막 이러니까 뭐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가 어머니한테 근데 내가 병원에 왔을 때 뭐 삼촌이나 누구 같이 왔었나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시간에 너 아파 죽겠는데 그냥 아빠가 업고 뛰어서 이 응급실에 왔지 누가 널 따라오냐 이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응급실에서는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그 뇌수막염이었거든요, 병이. 네. 뇌수막염으로 퇴원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그 검은 네. 정체를. 근데 그 정체를 알게 된 계기가 다음 해 그 추석쯤 되면 연휴해가지고 그 보통 시골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고 이러는데 그 저희 동네에 슈퍼 앞에 예전에는 그 오락기를 많이 했거든요. 슈퍼 앞에 오락기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나죠, 그거. 거기서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 동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였거든요. 그 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랑 해가 뉘엿뉘엿 때까지 이렇게 오락을 하다가 서로 얘기를 했어요. 야 해가지고 너 이번에 시골에 가냐 하니까 간다 이래가지고 나는 안 가는데 막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해가 연여치니까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집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네. 걸어가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냥 잘 가라 이렇게 하고 그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저희 집 쪽으로 같은 단지인데 동이 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동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좀 쎄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약간 시선이 가서 그 걔가 들어간 그 아파트 굉장히 좀 낮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그 아파트가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그때 저번에 응급실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가 다시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있어가지고 와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와 이거 또 그때처럼 뭔가 좀 공포감이 드니까 뭔가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나 잡으러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났게 뛰었는데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들어왔죠. 예, 집에 들어가가지고 추석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시골에 갔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도시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시즌쯤에 그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버스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네. 혹시 제가 아는 지인이 들으면 안 되는 게 약간 친구의 사촌 형이 저랑 아는 사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고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때는 사고가 난 자막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신 분들 명단이 쫙 떴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친구 이름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밑에 자막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식사하다가 부모님한테 아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반 이름 똑같은 친구 있다 이러면서 나 우리 친구랑 이름 똑같네 이러면서 이러니까 부모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이러고 아무렇지 네. 않게 넘어가서 이제 추석이 끝나고 학교에 갔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버스 사고로 그 자막이 났던 그분이 그 친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생각했죠. 그 검은 형태가 보통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되기 전까지도 몇 번 사건이 있었지만 많이 잘랐거든요. 네.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조금 느꼈죠. 내가 무언가를 좀 보고 많이 느껴왔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생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승사자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네.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건 많고 했지만 처음으로 저승사자를 보게 된 사건이고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겠죠, 제가. 그렇죠. 그런 여러저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청소년기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하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바로 어른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성인이 되고 사주라는 거를 진짜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 영적인 경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주나 팔자를 안 믿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항상 사주가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주는 바뀐다더라. 그런 말도 있고 사주는 뭔가 과거는 맞추지만 미래는 맞출 수 없는 게 사주라더라. 그런 말들밖에 없으니까 그걸 들어봤자 솔직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면 그게 그걸 알아서 뭐가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사주. 사주 그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 주변에 좀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집들. 용한데. 네, 용한 집들을 이제 이렇게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용하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집 근처만 가도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본인은? 그냥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 그쵸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있는데 딱 보면은 그냥 그 당집을 지나만 가도 아 여기는 진짜 약간 진짜 대단한 분이 계시는 곳이다. 아니면 조금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급이 떨어지는 집이다. 저기는 만약에 진짜 무언가를 하시더라고 한 반만 좀 그렇게 좀 하실 것 같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 아닌 것 같다. 난 네. 그런 게 되는데 일단 여자친구가 그때 대전이었는데 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막 점집 이렇게 무속인들이 계시는 그런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일단은 무당촌이 있지. 예. 예 그래서 대전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일단. 아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걸 사주팔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겸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일단 그게 그 촌처럼 이렇게 거리가 쫙 돼 있더라고요. 이거 대전에 사시는 분은 이거 제가 몇 마디 하면 다 아실 건데 네. 뭔가 좀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밝히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갔어요. 사실 지하도인데 이제 막 타로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명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딱 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좀 이렇게 재미로 타로 봐주고 막 점 봐주고 이러시는 곳이지 여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딱 한 곳이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저기는 뭔가 조금 뭔가 이상한 분이 계시다. 예. 조금 진짜 좀 센 분이 계시다를 생각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야 이래가지고 네가 알아봤던 저기 말고 저쪽에 오른쪽 건너편 말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나 저기서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막 칸막이들이 있고 이러는데 한 3분, 4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에서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저분 진짜 용하다, 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보게 됐죠. 네. 제가 살면서 사주를 그 후로도 총 3번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3곳을 가도 제 사주를 보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분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약간 신기도 있으시고 그 사주를 보시는 그분의 말이 다른 분들 다 하셨던 말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뭐 적잖아요. 생년월일 태어날 시간 네. 막 이런 걸 막 적는데 이렇게 막 적고 이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제 얼굴 빤히 보세요. 빤히 보다가 사주를 한번 또 빤히 보고 그러다가 제 얼굴 빤히 봐요. 그러더니 그 하시는 분이 이거 진짜 네 이름 맞나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제 이름 맞다고 내가 이런 데서 거짓말 왜 하냐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좀 이상한데? 오호. 아닌데? 좀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뭔가 어긋났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3분한테 갔다 했잖아요. 제가 전국적으로. 근데 다른 분들한테 제가 화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화를 내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아직 용케 살아있네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용케 살아있네 이러길래 예? 이러니까 이거 약간 자기 혼잣말로 이거 한 24전에는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팔자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화나가지고 이거 아니 사람이 죽어야 할 팔자가 어디냐고. 아니 뭐 죽을 팔자는 들어봤어도 죽어야 할 팔자는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약간 좀 미안하다는 듯이 약간 말 얼버무리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다 맞추세요. 오. 제가 진짜 사고가 막 이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기가 막히게 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우와. 이거는 절대 제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니까 딱 그분이도 네 요때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죽어라고 아니라고 해야죠. 절대 아니라고. 근데 그때 여자 만난 적이 없다. 뭔 소리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치침을 떼는데 다른 거 막 옛날에 이때
싸워가지고 크게 다쳤구나 이러는데 이거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네. 싸워서 뭐 이겼으면 이겼다고 말하고 다니지 진 거는 말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런 거부터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 세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사주팔선 이렇게 끝나고 또 다시 시간이 점프가 돼요. 예. 이제 제가 일본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그 2년 전에 해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될 때 처음에 유학 비자로 오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게 등본을 이렇게 떼게 됐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이렇게 유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일본 유학 갈 때 대부분 한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한자로 적어내게 이렇게 한자를 보는데 이름에 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면은 제 이름 김돌비면 김의 김씨, 어디 돌씨, 어디 비씨 이렇게 제 이름 한자가 분명히 있어서 면허증도 있고 주민등록증에도 확실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등기부 이거 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본인 이름에 한자가 없대요. 그냥 성이 김씨면 쇠 금자 요거 하나만 딱 있고 이름이 없대요. 와.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원 분이 하실 말이 지금까지 이름도 등기부 등본에 이름도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이거 어떻게 살았어요? 이러길래 이거에 어떻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28살에 일본에 가게 됐거든요. 예. 28살까지 이름이 등록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문제가 없이 살았지?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없어서 일단 동사무소에 갔어요. 예.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내가 지금까지 면허증 이거 보면 알겠지만 너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면서 써왔다. 순우리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름이 아니고 나 한자 이름이다. 심지어 제가 좀 그 돌림자를 쓰거든요. 집안에. 네. 그 다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돌림자도 이렇게 막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왜 이름이 없냐 이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알아본 후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그 출신지가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옛날에 30년 전에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 동사무소 직원이 네. 실수로 그걸 안 넣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김돌비면 한글로는 김돌비 적었으면 그 옆칸에 한자 칸에다가 그 돌비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안 넣었구나. 근데 그걸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강원도 동사무소 최고 높으신 분이 저한테 진짜 막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나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30년 그 전이지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이러니까 그 적었던 종이를 보니까 그 옆에 한자로다가 한자를 잘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습처럼 이렇게 한자를 적어놓은 흔적은 있는데 막상 진짜 그 적어 넣어야 되는 한자 칸에는 제 이름을 적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직원분이랑 이야기하니까 그 직원분은 그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대요. 20몇 년 정도, 29년인가, 28년인가 네. 보관을 해서 만약 실수가 있으면 그걸 수정이 가능하대요. 법원에 가서 이름 개명 이런 거 없이 새로 등록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8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 삶에 대한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진짜 정말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쟤는 죽었다. 큰 사건 중에 쟤는 무조건 죽었다라는 사건에서도 안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저승사자라고 표현하는 그 형태가 왔을 때 잘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이랬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예, 근데 제가 나중에 28까지 그점 영적으로 많이
듣고 공부도 개인적으로 하고 선생님이라는 분을 뭐 만나고 이렇게 알게 돼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데려갈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뭐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호명을 개인적인 하죠. 생각으로 네, 3번인가 이렇게 호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평생을 이름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보통 뭐 이게 성명학이라 해가지고 말에는 힘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말하는 거에 힘이 있고 거기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깊은 힘과 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한자 이름으로 뜻대로 항상 어딜 가서도 뭐 내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진 한자다 항상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막상 이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법도가 있고 이 다른 세상에 법도가 있으면 다른 세상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법도를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 이 다른 세계 그 저승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약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세히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제 이름을 그 수많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렇게 호명을 해서도 제가 혼이 나오질 않으니까 아마도 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그 사주를 보면 그랬잖아요. 니는 24 이전에는 무조건 죽을 팔자라고. 네. 그러면서 막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막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막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 뒤가 없는데 이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거 볼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 그 전에 죽을 팔자라는 거예요. 그분 말은. 예,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사주 같은 것도 있지만 약간 신점 이런 것처럼 약간 눈빛 자체가 다르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네. 예, 뭔가 좀 그러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를 해서 24 전에는 이렇게 죽어야 했을 운명이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맞네. 바뀌어서 오. 예,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게 돼서 살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랍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준또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짓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지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민증 사진이랑 그리고 진짜 그 등본 있잖아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인가요, 그게? 예. 그걸 가족관계 보내주셨어요. 증명서. 한자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제가 한자 등록을 따로 안 한 게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살았는데 그렇지. 괜히 이름을 한자로 그대로 등록하면 네. 그 폭풍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그 위기를 버텼던 걸 제대로 맞을까봐 그냥 그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쿨하게 말했거든요. 아 괜찮다. 나 이거 유학 비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이름 영어로 할게요. 이랬거든요. 예. 영어 이름을 할게요. 그냥 순우리말처럼 영어로 이렇게 막 돌비면 DOLB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할게 하고 지금까지 제 이름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또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뭐 운명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름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 살면서. 그렇죠. 그러면 전 준또님한테 이런 진짜 미스테리한 일들도 있지만, 귀신을 저승차사 말고 예. 좀 어떤 형체의 귀신들을 목격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썰도 가능하실까요? 그 라디오 시참을 이렇게 사람들 들어보면 여러 네.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렷하게 형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소리, 냄새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보이는 거는 형태가 보이긴 보이는데 또렷하게 막 이렇게 앞에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과 약간 연기 약간 불타오르는 연기처럼 저는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또 그 개 중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저는 동물도 본 적이 있고요. 동물 연가. 예, 여자 사람 그리고 뭐
어린 여자 꼬마애. 그리고 예전에 이건 다른 에피소드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중대장님 어깨에 있던 아기도 본 적 있고 악기 종류도 몇 번 봤었고 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철없을 때 퇴마 비슷하게 하러 다닌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오.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런 걸 말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여기 귀신 있나 이거고 두 번째가 나한테 귀신 있나 이거고 세 번째가 귀신 찾으러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흉가 같은 데는 가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약간 뭐 예를 들면 어디 나오니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더라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서 퇴마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면 그곳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 괜찮아지는. 근데 그게 다 비밀이 있어요. 아. 원래 2부에서 다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가 다 나오거든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고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힘들었는지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선생님 편은 지금 말한 대로 한 20분, 25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오늘은 이름이랑 저승사자랑 그리고 이제 그 무당분과의 만남 정도로 딱 하고 다음번에부터는 이제 그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준또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또 신기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준또님, 다음번에 꼭 다른 이야기 들려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준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래 진짜 죽었어야 될 그럴 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생명을 연명할 수도 있을까라는 또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저승차사 자체가 이름 호명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명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 건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당황스럽고 그게 아마 저승의 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름을 꼭 불러야지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게 있는 건가 기도 해서 정말 또 신기하면서도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람세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중고차 판매업을 할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한 차량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람세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오늘 람세스님께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예전에 중고차 이제 쪽에서 계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예, 제 중고차를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일로 이직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좀 이제 차량을 제가 매매해오면서 좀 네. 그 차량에서 발생됐던 좀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서 한번 좀 제보를 하게 됐고요. 오, 예.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중고차다.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중고 물품에는 뭐 귀신이 붙는다. 중고차에도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 실제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셨던 그런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주변 선배들이나 뭐 이제 동료들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은 사실 뭐 워낙 그냥 또 이게 말들이 좀 있으니까 네. 뻥들도 심하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안 믿었었는데 이때 겪었었던 이 일을 계기로 아 이게 아예 그냥 없는 소리들은 아니구나라고 좀 느끼게 됐었었죠 그때.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중고차 일을 이제 정리하기 막바지쯤에 겪었던 일인데 이제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전화로 많이 이루어져요. 네. 문의를 주는 분들도 이제 전화를 통해서 뭐 자기 차가 얼마쯤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전화상으로 먼저 약속을 잡고 저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손님이 좀 멀리 계셨어요. 제가 경기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연락이 온 건데 먼 데서 연락이 왔네요. 그쵸 저희 뭐 전국구 뭐 제주도도 안 가리고 다 일을 했었던 때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일 처리가 수월했어요. 뭐 가고 있는 차가 뭐 몇 년식에 몇만 킬로 탄 차인데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와서 이제 거래를 하자고 하길래 이제 일이 되게 잘 풀리는구나 싶어서 바로 다음날 약속을 잡고 내려갔거든요. 네. 내려가가지고 이제 주소를 찍어준 대로 갔는데 보통 주택가나 뭐 아파트 이런 쪽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냥 좀 한적한 시골 동네 대로변 그냥 도심 약간 읍내 같은 데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뭐 차는 없고 인적도 조금 드문데 이제 전당포예요 거기가.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 전당포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당포 3층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방까지 뭐야? 혼자 또 전당포 이런데 또 괜히 또 이제 뭐 범죄 뭐 납치 뭐 이런 거 아닌가. 아유, 괜히 너무- 그냥, 눈 떠보니 뭐 다른 나라고 막 이럴까봐. 아 그렇죠. 그래서 오, 조금 긴장을 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철문이에요. 그냥 철문이라서 그 초인종 같은 게 있어서 누르니까 네. 문이 3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쇠창살 같은 게 있고 그 네네. 쇠창살을 안에서 또 이렇게 잠금 염치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그 번호키까지 열고 들어가니까 사무실 같은 데 나오는데 그 전당포 주인분이랑 제가 차량 매매를 하기로 한 그 매매 그 손님이랑 저랑 이제 셋이 있게 돼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차를 여기서 거래를 해야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차량을 담보로 여기서 돈을 조금 빌렸고 이쪽에다가 잔금을 치러주고 남은 차액만 자기한테 주면 차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가져가는데 문제 없다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뭐 법적으로 딱히 뭐 문제될 만한 것도 없고 정상적인 거래라서 네네. 그쪽에서 이제 대금을 치러드리고 차를 가지고 매매단지로 돌아왔어요. 네네. 보통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을 하는데 네. 이제 중고지만 새로 구입할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좀 깔끔해 보여야 하니까 외관도 뭐 흠집 있는 데는 이제 교환도 하고 도색도 하고 실내 클리닉도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정상적으로 절차를 끝내고 매장에 전시를 해놨는데 한번 차량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올라가니까 차 운전석 쪽에 보면은 네. 우리가 왜 그 바닥에 보면 먼지 이르지 말라고 그 코일 매트가 있잖아요. 차마다 다. 아, 좌석마다. 코일 매트를 깔아놨나 보네요. 예, 예. 근데 그 바닥 밑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업체 쪽에서 뭐 실수를 했나 아니면 누가 뭘 쏟았나.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죠, 업체에다가. 이게 상황이 차를 받아보니까 뭐 제가 또 뭐 물이 좀 흥건하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냥 밑에가 그냥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이제 다 탈거를 해서 건조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말려서 다시 올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린 다음에 다시 올려놨어요, 전시장에다가. 네네네. 근데 이게 다음날 되면은 또 이상하게 물이 차 있고, 그러니까 물이 차 있다는 게 뭐 이렇게 차오르듯이 차는 게 아니라 젖어 있는 거예요, 계속. 오,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싶어서 저희가 정비 공장을 가져갔어요. 이게 혹시 뭐 하부나 이런 데서 청소하다가 물이 스며드는 거나 뭐 그런 이상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기기적인 이상은 전혀 없대요. 멀쩡하대요. 네네. 물이 스며드는 것도 없고 정상이고 뭐 딱히 뭐 어디서 뭐 이런 균열이 있는 것도 없고 차는 정상이다라고 해서 이게 공장에선 정상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제 약간 물은 차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판매는 해야 되니까 그 밑에다가 신문지를 제가 깔아놨어요. 네네. 신문지. 왜냐면 차 안에 습해지면 곰팡이도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문지를 깔아놨는데 이게 다음날 출근해서 보면은 네. 어김없이 신문지가 이렇게 물이 축축해질 정도로 물을 다 머금어서 젖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왜 이러지 하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손님한테 막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예. 차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래서 네. 무슨 일이시냐 물어보니까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을 좀 둘러보고 있었는데 차에 뭘 쏟은 건지 운전석 시트 쪽에 이제 앉았다 일어나니까 바지고 등이고 다 젖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럴 리가 없다. 뭐 누가 안에다가 고의적으로 뭘 쏟지 않는 이상 뭐 상품용 작업 다 끝난 차량인데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네네.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젖어 계신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예. 제가 일단은 제 차량이고 제가 관리가 미숙한 부분이니까 사과를 드리고 이제 세탁비를 변상을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차에 대해서 계속 운전석 쪽에만 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오.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게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그쵸, 말이 안 되죠. 이게 누가 진짜 작정하고 키 열어서 진짜 주기적으로 물을 갖다 붓지 않는 이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예. 딱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은 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사무실 다른 형님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이러니까 저한테 이제 잘 나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우, 다 팔아버려, 전국구로.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제가 잘 나가긴 뭘 잘 나가요? 저 집에서 지금 TV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너 차는 뭐 밤이 되도록 계속 손님이 보고 있다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뭐 어떤 차요? 이러니까 너 엊그저께 가져온 차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운전석이 젖어 있는 그 차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로 키 뭐 보기로 한 사람도 없고 키 장부에도 적힌 거 없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진 모르겠는데 자기 퇴근하다가 이렇게 쓱 보니까 운전석에서 뭐 기웃기웃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러냐고 뭐 알겠다. 뭐 조심히 들어가셔라 라고 그날로 끝났는데 자꾸 그 퇴근 시간대에 당직 쓰시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차에 누가 그걸 보고 있대요, 저녁에. 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해 가가지고 이게 혹가 밤마다 가가지고 진짜 좀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그 일부러. 차에다가 좀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그 당직실에 가가지고 그 CCTV를 한번 돌려봤어요. 예. CCTV를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1시간 전후로 다 돌려봤는데 누가 타고 내리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오, 예. 타고 내리는 흔적은 없는데 당직 쓰시는 분들이 보통 8시에 퇴근을 하는데 8시에 퇴근하면은 이제 거의 매매단지에 손님이 뜨문뜨문 거의 없어요. 네. 근데 항상 제 차에 누가 있다고 몇 날 며칠을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CCTV를 돌려봤는데 누가 차를 보겠다고 장부를 기록한 흔적도 없고 CCTV 상에 손님이 차에 있다고 목격을 했던 그 시간대에 타고 내린 흔적도 전혀 없고 예. 진짜 이게 뭔가 그때부터 조금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이게 차가 진짜 저 차 뭐지?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소름 돋아, 예.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제가 당직을 서게 된 날이었는데 네. 보통 당직이 이제 8시쯤에 퇴근을 해요. 근데 네네. 이제
퇴근 시간 다 됐었을 때쯤에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예. 받으니까 이제 다른 사무실 직원인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다른 분 차량을 자기가 좀 판매를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사무실에서 기다려 달라. 그래서 뭐 퇴근은 좀 늦어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알겠다고 네.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최종적으로 일을 다 끝내고 거의 9시 반이 넘어서 10시 다 돼서 제가 퇴근을 하게 된 날이었는데, 매매단지가 이제 뭐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매매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10시 되면은 전체 소등을 해요. 소등. 예, 그러니까 네. 건물 전체에 불이 다 꺼져요. 지하 1층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지상층까지 다 꺼지고, 사람 나무에 있는 그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고, 네. 전시장에는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깜깜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무실 6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버튼을 눌렀는데, 그러니까 꼭 누가 그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2층에서 신호는 잡히는데 제가 내려가는 걸 눌렀는데 2층에서 서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예. 뭐 몇 년을 있던 건물이고 뭐 익숙하니까 아유 뭐 그냥 걸어 내려가자 하고 1층까지만 가면 되니까 하고 제가 이제 계단을 통해서 비상계단 통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계단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층에서 5층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반층씩 내려가잖아요, 계단이. 그렇죠. 예. 이게 반씩 이렇게 6층에서 5층 반, 5층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제가 6층에서 이제 5층 반 지나서 5층을 내려오고 5층에서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위에서 그 철문 그냥 진짜 이렇게 세게 딱 밀어서 닫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 이러고. 오.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센서등도 안 들어오고 뭐 사람도 없고 그냥 문만 꽝 닫힌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내가 문 닫고 내려왔는데 왜 저러지? 하고서 제가 이제 그냥 무시하고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내려가고, 또 이제 5층에서 이제 4층 반 또 4층 내려오려고 하는데 5층에서 소리가 한 번 더 나는 거예요. 와, 잠깐만. 꽝 이렇게. 예. 이때 살짝 무서운 마음 반, 약간 좀 짜증나는 마음 반 이런 느낌으로 혼자 막 이게 그 복도에서 막 화를 냈어요. 예. 아, 뭐 어떤 놈이야, 뭐 할짓 없는 놈이 이게 장난질이냐. 예. 아, 이런 식으로 또 무서운 마음에 조금 그런 더 이렇게 화내고 좀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무서우니까 더 예. 그렇고. 그렇죠. 좀 그래서 이제 아, 빨리 그냥 가야겠다. 요새 또 차도 좀 신경 쓰이고 약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짜증나는 거예요, 괜히. 그러다가 예. 이제 또 4층에서 또 3층 반을 내려가는데 위에 이제 5층에서 이제 또 4층 문이 또 꽝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때부터 좀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 하는 그런 짓이 아니라 이건 뭐에 내가 홀렸던지 뭐 어쨌든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싶어서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예. 제가 그냥 1층까지 냅다 뛰었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또 이제 4층에서 3층 반 내려오고 3층 내려오면 또 위층에서 또 꽝 그러고, 또 3층에서 또 2층 반 내려오고 2층 내려오면 3층에서 또 꽝 그러고. 예. 근데 이제 2층에서 1층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소리가 밑에서 나는 거예요. 1층에서 와, 예. 밑에 층 문이 꽝 닫히는 거예요. 건너뛴 거네, 거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순간 한 2, 3초 정도 그냥 굳었어요. 그 계단에서. 예. 이걸 1층으로 가야 하나 2층으로 나가야 하나.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2층 건물의 옆에 신관 쪽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2층 건물 통해서 그 신관 쪽으로 해서 밑에 1층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하나 있어요. 차 다니는 길인데 네. 주차장 입구처럼.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아, 이게 2층으로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겠다 해서 2층 문을 열고, 아까 제가 건물 전체가 소등이라 그랬잖아요. 네. 2층 딱 문 여니까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데 그 바깥쪽에 보이면은 그 야간에 보이는 그런 달빛에서 약간 이제 빛
비스무리하게 보이잖아요. 깜깜한 지하에서 밖에 보면은 밤에 예. 그 딱 빛이 보이니까 아 저쪽으로는 무조건 뛰어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그냥 막 달려 나갔어요. 예. 달려 나가고 있는데 그 매매단지 그 바닥이 그 약간 방수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그 네.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차 주차하면 막 끼익 소리 나는 그런 바닥 아시죠? 알죠. 그런 바닥으로 돼 있었는데 막 뛰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데 예. 이게 이제 그냥 걸어오는 발소리가 아니라 제가 뛰어오는 소리에 맞춰서 같이 뛰어서 점점 저를 쫓아오는 소리인데 이게 맨발인데 그 발이 물에 젖어 있는 소리 있잖아요. 수영장 같은 데 뛰어다니면 나는 그 찹찹찹찹 이런 소리 있잖아요. 뭐야, 예. 그런 소리가 제 진짜 뒤통수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미치겠는데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벗어나서 1층에 내려가서 차에 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그날은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그냥 놀라 막 시키고 집에 가서 그냥 잤어요. 예. 너무 찜찜한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소에 제가 뭐 이제 그런 귀신을 보는 적이도 아니었고 그치, 뭐 영화니면 뭐 말을 안 하지만. 예. 이게 진짜 너무 그냥 믿기지도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찜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다 저 차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원흉은 저거다. 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래가 끝났는데 이제 사간 사람이 판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사온차에 귀신이 붙은 것 같으니까 환불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거면 무슨 명분으로 이걸 환불을 하든지 물리든지 어떡하지 이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가 이대로는 저 차도 못 팔고 나도 안 되고 그냥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예. 걸으니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거래한 이제 누구누구인데 이게 차량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겪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예. 한 2, 30초 정도 말씀이 없으시다가 딱 첫 마디 떼시는 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박이다, 예.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미련이라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아니 처음에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인데 네. 자기 친동생이 타던 차량이래요. 네. 근데 이제 동생분께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그 차량을 이제 가지고 있기도 좀 그렇고 타기도 그렇고 하니까 매매를 좀 서둘러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겪었었던 이런 일들을 다 들어보시고 나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동생이 이제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났대요.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어리기도 어리고 그 동생분한테는 그 여성분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 여성분이 뭐 하고 싶다라고 막 가게도 내주고 막 뭐 이제 살 것도 얻어주고 뭐 그 여성분 뭐 채무 이런 것도 동생분께서 다 해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 여성분이 이제 어느 날 다른 남성이랑 눈이 맞아가가지고 그냥 돈 될 만한 것들은 싹 다 빼가지고 그냥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여자를 만났구나. 네, 그러니까 이 동생분이 그냥 한 몇 개월 근 1년간을 그냥 거의 사람 사는 게 아닌 것만큼 그 여자만 찾아다녔대요. 네. 막 그 와중에도 막 그럴 일 없을 거다 뭐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형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나쁜 생각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응원만 해주셨는데 네네. 어느 날 형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누구시 이제 형분 되시냐고.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돌아가셔서 이제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셨대요. 병원으로 가셨다. 네, 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의사가 뭐 이제 주요 상황 설명을 해주고 사인은 이제 입사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현장 이제 수습해서 오신 그 경찰관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게 이제 타살이나 뭐 요런 흔적은 전혀 없고 그냥 저수지에 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었는데 문은 내짝 다 열려 있었고 네. 사람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하시게 됐다고 단정을 짓는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되신 지는 하루 이상 되셨다. 오, 예. 뭐 그런 그 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 입장에서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살갑게 지내던 동생인데 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이러한 소식을 접게 되니까 아 진짜 이거는 이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예. 더군다나 그 동생이 이제 타고 다니는 차량은 더더욱 이렇게 볼 수가 없으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러면 그 동생이 그렇게 좀 한을 좀 품고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조치를 취하고 자기가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무당한테 뭐 연락한다는 건가? 저 자세한 과정은 안 물어봤어요. 그냥 예. 뭐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기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동생은 좀 편안하게 뭐 저기 하도록 조치를 잘 취했으니까 그 차는 뭐 매매하셔도 뭐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냥 네네네. 이게 뭐 돈을 떠나서 그냥 이런 차 자체를 제가 이렇게 파는 것도 솔직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쵸. 이게 이제 더 이게 뭐 손해보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이거 다시 사장님 명의로 이전시키고 제가 차량 내려보내는 비용까지 다 부담할 테니까 그냥 제가 드린 차값만 이렇게 돌려주시고 나머지 부대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은 후로 이제 그 차에 대해서는 정도 떨어지고 도저히 이거는 판매할 수가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네. 그때 이제 차량은 원 주인분께 그냥 다시 돌려 보내드렸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와, 진짜 유령 매물이네. 귀신 나오는 매물.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네. 뭐 눈으로 뭐 직접 뭐 실체를 보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는데 그냥 이제 소리로서 조금 경험하게 된 이야기라 네. 저는 이제 뭐 눈으로 봤다면 조금 더 확실했겠지만 그래도 소리로서 좀 경험하게 된 부분이라 그래도 좀 마음이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 차 자체를 제가 이렇게 매매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예. 이거 람세스님 자체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옛날에 공포 막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라든지 막 이런 거 봤을 때 아 사실은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때 막 그 재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네네. 직접 들으신 거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에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물이 계속 운전석에 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형님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랬기 때문에 이 차가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아,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났던 거구나라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예, 예. 그냥 더더욱 그 차 근처에는 가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아유,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수많은 차들을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 차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일이 딱 벌어지니까, 아, 저 차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쵸.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아, 그럼 람세스님, 오늘 너무 또 소름 돋는 이야기였는데, 혹시 또 예. 그,
뭐 이런 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뭐 네. 근무하시거나 그럴 때도 이상한 현상이나 귀신을 보신 적이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이 중고차 관련돼서 이런 현상을 겪었던 거는 이게 처음이고요. 네네.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별개로 그냥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얘기인데 예. 그냥 어렸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귀신을 진짜 눈으로 목격했었던 일은 한 번 있었거든요. 오? 예? 그때 근데 제가 너무 아파서 헛것을 본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제 8살 때 일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 게 예. 그때 감기 기운으로 열이 좀 되게 많았어요. 열이 되게 높았어요, 제가. 열이 되게 높아서 이제 거실에서 어머니는 이제 빨래를 개고 계셨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목마르다고 혹시 냉장고에 시원한 물 있냐고 하니까 냉장고에 있다고 꺼내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집 구조가 그때 약간 리을자 형식으로 주방부터 거실까지 리을자 형식이었는데 주방 가기 전에 저희가 그때 이제 창고처럼 안 쓰는 창고방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방 문은 열려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거실에서 주방으로 딱 걸어가다가 문득 그 창고방을 봤는데 되게 키가 큰 사람이 그 방에 서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문 밑부터 문 위까지 보면은 그 천장이랑 그 문이랑 해서 약간 그 틈이 있잖아요. 턱은 아니고 위에. 예. 근데 사람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서 있는데 약간 한 팔꿈치 정도까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서 있는 실루엣이. 예. 그래서 그때는 머리도 너무 아프고 어리기도 했고 이게 막 무섭고 이런 거보단 저게 뭐지 하고서 제가 한 5초 정도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었었는데 예. 예. 그 약간 몸이 좀 부자연스럽게 약간 90도로 꺾어진다고 해야 되나? 옆으로 꺾어지면서 그 문 위쪽에서 고개가 쓱 내려오더라고요. 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근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얼굴 사람이 이목구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눈, 코, 입 같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긴 머리카락 속에서 그냥 눈 하나만 되게 크게 보였거든요. 엄청 부자연스럽게 크게. 예.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 그냥 무서워서 물을 안 먹었어요. 그때 그냥 다시 엄마한테 돌아갔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좀 아파서 좀 헛것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그 사람이라면 문에도 이게 대부분 문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틀 위에 얼굴이 있을 정도면 키가 엄청 큰 건데 그렇죠. 거의 한 2m가 넘죠? 훨씬? 예, 약간 그런, 예, 설명하신 게 딱 맞아요. 약간 문틀 위로도 있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옆으로 꺾어서 저를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키가 엄청 큰 그런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무섭겠다. 아니, 거기서 얼굴 쑥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자체가, 그리고 네. 눈만 보였다며, 눈이 컸다며요. 엄청 컸어요. 그냥 웬만한 성인 남자 주먹만 했어요. 이야. 제 기억. 그때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뭐 네. 아파서 헛것을 봤다기보다도 실제로 보신 것 같네요.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뭐 귀신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네. 어렸을 때 일이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네. 자, 람세스님, 오늘 중고차 판매할 당시 어떤 한 매물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릴 네. 적에 귀신을 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형체와 이런 또 네. 모습을 가진 귀신을 본 적이 있다. 또 그렇게 두 가지 썰을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또 무섭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한 가지가 아쉬운 거면 이제 사운드가 조금 아쉬웠지만 그거 말고는 너무 이야기가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람세스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다 상상을 해보면, 아까 철문 닫히는 것도,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비상계단 같은 데에서 철문이 자동으로 좀 세게 닫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닫을까봐. 그 소리가 꽝! 꽝! 층마다 계속 난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위에서부터. 그것도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그 자동차 그 매물도 결국에는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에 계속 그 귀신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봤던 귀신의 형상. 정말 소름 돋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